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휴양지에서 만난 엄마. 푸에르토 바라스. 여행 중 만난 칠레 커플이 자국에서 꼭 가볼 곳으로 푸에르토 바라스를 꼽았다. 나의 롤리 플래닛 지도를 펼치더니 이 호수를 저 호수를 가봐야 해라며 연신 가리켰다. 한국 신문에서 주한 칠레 대사는 푸에르토 바라스 근처에 프루티아르로 자주 놀러간다라는 기사도 본 적 있다. 그만큼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인가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 게르가 아닌 아파트에 사는 몽골인은 떠오르지 않듯이 할리우드 영화의 동양인은 무쌍 커플이듯이 내가 남미와 칠레에 기대한 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엔 푸에르토 바라스에 실망했다. 그냥 잘 정비된 서울 근교의 호반 도시 같았기 때문이다. 푸에르토 바라스 이후에 고된 등산의 여정이 이어지니 이 기회에 쉬자며 나를 다독였다. 첫날은 칠레에서 두 번째로 큰 양키우의 호수를 따라 산책했다. 호수 너머에는 세 개의 화산이 겹쳐 있다. 몇천 년 전의 폭발로 봉우리가 일그러진 푼티아고도 화산, 만년설 모자를 쓴 오스로노 화산, 아직까지 연기를 내뿜는 칼부코 화산이다. 삼총사 중에 오소르노가 유독 선명하게 아름답다. 걷다 지쳐 백사장에 누워 까무룩 잠이 들었다. 큰 개가 옆에서 킁킁거려 깼는데 침을 너무 흘려서 감히 만지지 못하였다. 큰 개는 멋쩍어하며 소년 무리로 갔다. 소년들은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개에게 돌을 던지며 자기들끼리 즐거워하였다. 개는 그것이 관심인 줄 알고 열심히 돌을 찾아다녔다. 그 모습이 서글펐다. 사랑을 원하는 이에게 농락보단 무관심이 낫지 않을까? 나나 소년들이나 똑같은 인간일까? 푸에르토 바라스의 별명은 장미의 도시지만 당신은 남미의 가을이었다. 패딩에 스카프를 걸쳤고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은 거실에 난로를 피웠다. 따뜻한 거실에 앉아 고양이 목덜미를 조물락거릴 때는 푸에르토 바라스에 계속 머물고 싶어졌다.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내내 떨다가 처음으로 남방이 훈훈한 숙소에 머물렀기 때문일까. 조식도 토스트와 오트밀이 정갈하게 나왔다. 식당에는 마마무의 뮤직비디오가 자주 나왔는데 기내에서 성추행 당하는 장면에선 보는 이들이 깜짝 놀랐다. 떠나는 날까지 식당에는 마마무의 뮤직비디오가 나왔다. 점심, 저녁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트에서 스파게티 면과 소스 두 봉을 샀다. 맵게 스파게티를 해먹었지만 숙소가 훈훈하여 흡족한 식사였다. 둘째 날엔 호스카이 관광 안내소에 가서 지도를 구했다. 독일식 주택과 교회 8곳을 찾아가는 여정, 화상 등반 등이 주요 코스였다. 이곳은 독일인들이 이주한 곳이기에 독일식 목조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다. 관광지도에 표시된 건물들은 아마도 긴 역사를 갖고 있으리라. 딱히 할 일도 없어 그들을 찾아다녔다. 어찌됐든 시간을 입은 건물은 기본적으로 아름답기 마련이니까. 교회에도 갔다. 예배 중이라 결례가 될 것 같아 실내에 들어가진 않았다. 다음 날엔 푸에르토 바라스에서 버스로 30분 걸리는 푸르티아르를 가기로 했다. 숙소의 난로 앞에 앉아 고양이를 쓰다듬기가 좋았으나 여행을 왔으니 하나라도 덜하는 마음을 뿌리치긴 쉽지 않았다. 정류장을 찾는데 호숫가를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끝 무렵인지 사람들이 결승점으로 속속 도착했다. 대회 티셔츠는 야광 연두색이었고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연배가 다양했다. 푸에르토 바라스가 무국적스러운 지역이어서 그런지 마라톤 대회를 보자 나의 일상이 그리워졌다. 한국에 두고 온 일상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일상 말이다. 돌아가면 주말마다 남자친구와 달리기 연습을 하고 함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고 싶어졌다. 막상 돌아오니 둘 중 하나도 지키기 어려웠지만 프루티아르는 앞서 말한 주한 칠레 대사가 추천한 곳으로 푸에르토 바라스보다 더 주말 휴양지 같은 곳이었다. 지나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카페들, 그림이 그려진 새집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수공예 점도 많았다. 이곳은 칠레에서 유명한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라 호숫가에는 커다란 공연장과 피아노 조형물이 있었다. 이런저런 가게 사이를 거닐다가 우연히 독일 이민자들의 초창기 생활을 보여주는 박물관에 들어갔다. 뜻밖의 꽤 흥미로웠다. 그들이 살았던 집, 썼던 도구, 편지, 사진들을 전시했다. 옛날 흑백 사진은 그들의 일상을 상상하게 한다. 나무를 베는 남자 무리의 사진이 있었다. 황야의 건물을 세우는 정착 과정을 상징하는 사진이지만 얼른 일을 마치고 집에가 눕길 원하고 어제 딸과 싸웠는데 대체 걔는 누굴 닮아 그러는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일상이 그려졌다. 그래서 흑백 사진을 보고 있으면 슬프다. 그 시간은 소멸된 지 오래고 박물관에 걸려 독일 이민자의 정착기로만 설명되기 때문이다. 부지에는 당시의 집을 재현해 몇 채 지어놓았다. 하얀 침대보의 아기 침대, 창문을 향해 놓인 욕조, 삐걱거리는 계단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소박했다. 2층 구석의 LP 플레이어가 사치품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비록 원주민의 털을 빼앗았지만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테고 초기에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정착했을지는 분명하다. 그 와중에도 음악을 들으며 삶의 한 부분을 충만하게 하고자 했다. 나는 황야의 집을 짓거나 가업을 일궈낼 필요도 없으니 음악을 즐기며 충만케 살 수 있는데 왜 그리 빡빡하고 조금은 불행하게 스스로를 내몰았나 싶었다. 벽에는 자수작품도 하나 걸려 있었다. 그걸 보니 어린 시절 방에 걸려있던 액자가 떠올랐다. 파란색 바탕에 배가 떠있고 달도 떠있는 자수였다. 엄마가 만든 그 자수는 어릴 적부터 늘 같은 자리에 걸려있는 일상이었다. 이사를 몇 번 하고 시간이 흘러 자수는 사라졌다. 엄마가 수집한 우표나 미니어처들도 자연스럽게 버려졌다. 엄마는 늘 뭔가를 만들었다. 철사에 스타킹을 끼워 꽃을 만들고 종이죽으로 화병에 포도 넣고 장식을 덧붙였다. 엄마의 양품전에 이를 배우러 오는 손님도 있었다. 엄마의 취미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날 엄마에게서 사진을 보니 건강해 보인다란 문자를 받아서인지 자수가 잠든 기억을 끄집어내서인지 박물관에서 울컥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여행기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도 못한 어릴 적 기억이나 아픔을 마주하게 된다. 엄마가 취미를 찾으면 좋겠다. 엄마의 선택이기에 강요하고 싶진 않지. 숲의 관리인을 꿈꾸며 토레스 델 파이네. 원인 토레스 델 파이네를 일주하고 싶었다. 책과 동명의 영화 와일드의 여주인공처럼 발톱이 빠질 만큼 걷고 자연에 홀로 남겨지고 싶었다. 국립공원 W 모양으로 4일간 일주하는 트레킹을 하려 했다. 때는 4월, 남미 여행자의 단톡방에는 텐트에서 자면 얼어 죽나요가 올라왔다. 그만큼 추웠다. 결국 차를 렌트하고 토레스 델 파이네에서 가장 유명한 삼봉 일대는 걸어서 등반하기로 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체에서 토레스 델 파이네로 가기 위해 여러 도시를 거쳐야 했다. 바릴로체에서 6시간 버스를 타고 칠레의 푸에르토 몬트로 온 뒤 3시간 비행기를 타고 푼타 아레나스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3시간 버스를 타면 토레스 델 파이네로 통하는 마을 푸에르토 나탈레스가 나온다. 푸에르토 나탈레스에는 해가 진 뒤 도착했다. 비가 내렸다. 맞을만한 비였고 밤의 비는 약간의 흥분까지 줬다. 비수기라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기에 마을을 돌아다녔다. 호스텔은 만석이고 비싼 호텔만 남아있었다. 그러다 호스텔이라기엔 허접한 집을 찾았다. 본래 가정집인데 날림으로 방만 증축한 듯 했다. 주인 네가 토박이처럼 보여 이곳에 머물기로 했다. 주인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 2박 3일이란 뜻을 전달하는데 20분 정도 걸렸다. 방은 너무 추웠다. 이곳은 하루에 사계절이 있다는데 압도적으로 겨울이 지배했다. 거실에만 난로가 있고 방에는 이불 한 장만 있었다. 숙소는 춥고 밖은 더 추워 언제나 몸이 찌뿌둥했다. 추위에 긴장한 채로 잠드니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이곳 푸에르토 나탈레스는 토레스 델 파이네 트레킹을 위한 준비 마을이라 해도 좋다. 곳곳의 장비 대여점에는 W 트레킹을 위한 강의도 열렸다. 나와 동행은 우선 차를 렌트했다. 텐트, 침낭, 코펠 같은 장비를 빌리고 마트에서 3일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했다. 얼어 죽을까봐 큰맘 먹고 1만원짜리 털이 복슬복슬한 양말을 샀다. 차에서 충전하면 따뜻하게 물이 데워지는 컵도 샀다. 작은 나이프를 사고 배터리를 사고 이것저것 샀다. 차가 있다고 산 물건이 대부분이어서 나중엔 모른 척 버리고 다녔다. 배낭에 매단 기능성 컵이 사라지며 그러네 하면서 은근히 기뻐했다. 어느 땐 수건도 버리고 싶을 만큼 배낭이 무거우니까.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 들어선 첫날은 라구나 아줄이라는 무료 캠핑장에 머물렀다. 부엌에서 요리할 수 있고 원하면 뜨거운 샤워도 가능했다. 부엌에서 고기를 구웠으나 너무 질겨 슬쩍 냉장고에 넣었다. 누군가의 입맛을 맞으리란 핑계로. 밤에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관리인 3명이 들어왔다. 숙직가는 젊은 남자 관리인이 여성 동료들을 초대한 듯 보였다. 나는 와인에 취해 가이드북 뒷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관리인들은 그림을 보고 싶어 했다. 부끄러웠다. 그림이랄 게 없었기 때문이다. 막상 보여주니 다들 그림이구나 하는 표정으로 각자 할 일을 했다. 관리인 중 한 명은 나무판에 그림을 그렸는데 솜씨가 훌륭했다. 난 누군가에게 내보일 만한 재주가 없다. 다이빙, 수영, 요가, 악기 중 하나라도 잘하면 좋을 텐데 언젠가는 여행자들에게 내보일 만한 재주를 배워 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 계기로 쉽게 친해지고 또 다른 여행의 길이 열릴 테니까. 우리는 관리인들에게 맥주와 감자튀김을 나눠주었다. 그들도 와인을 선물하고 난로에 불을 피워주었다. 따뜻한 밤이었다. 술로 몸이 달아올랐고 창밖에는 밤의 호수가 있었다. 남자 관리인은 휴대폰을 꺼내 토레스텔 파인의 풍경 사진을 보여주었다. 자연을 좋아한다면 국립공원 관리인이란 직업도 나쁘지 않은 듯하다. 특히 이렇게 거대하고 때론 퓨마를 만날 수 있는 국립공원이라면 행운의 직업이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관리인들은 숙소로 돌아갔고 우린 차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다. 기름 때문에라도 히터를 켜놓고 잘 수는 없었다. 히터를 켜서 데워놓아도 이내 냉골이 되었다.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났다. 이왕 흘린 눈물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이튿날부터 침낭 2개를 끼고 뜨거운 물을 넣은 페트병을 안고 잤지만 여전히 너무 추워서 깨곤 했다. 드디어 산봉을 오르는 날이었다. 가는 길에 2명의 백패커를 태워주었다. 뒷좌석에 짐을 한바탕 정리해야 했지만 당연히 할 일이었다. 저런 배낭을 메고 걸어봐서 느낌 아니까. 커플이었는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언젠가 그들처럼 사랑하는 이와 세계 일주를 떠나고 싶다. 인연을 만나는 자체가 기적이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도착하자 그들은 긴 나뭇가지를 찾았다. 등산 스틱 대용이었다. 물건이 필요치 않은 삶은 늘 보기 좋다. 무언가를 돈 주고 사지 않는 삶. 산봉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 하지만 계속 추위에 떨고 잠을 못 자고 술은 많이 마신 터라 힘들었다. 땀이 너무 흘러 잠바와 털모자를 벗었다. 하루에 사계절이란 말이 맞았다. 숙취에 시달리는 등산객인 여름, 중간에 말 4~5마리가 줄지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도 땀을 흘리고 있었다. 여행 오니까 말이 땀 흘리는 것도 보네 라고 생각했다. 1시간 정도 걸으니 여행자들의 휴식처인 칠레노 산장이 나왔다. 아까 그 말들이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 비수기라 칠레노 산장은 문을 닫았고 청소하지 않은 화장실만이 더럽게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화장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고 자부한 나지만 도저히 그곳에 나의 볼일을 덧댈 수 없어 숲으로 들어갔다. 칠레노 산장부터는 평지 비슷한 산길이 이어져 등산이 수월했다. 큰 나무 사이에 오솔길, 절벽, 강을 건너고 또 건넜다. 정상 즈음에는 커다란 돌산이 나와 1시간 정도 네 발로 기다시피 올라갔다. 드디어 산봉이 보였다. 이래서 미봉이라 하는구나. 본디 이곳은 사람을 날려버릴 정도의 강풍이 부는데 이날은 바람도 약하고 날씨도 좋아 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클리너로 닦은 것처럼 시야가 깨끗하고 공기는 청명했다. 산봉 아래는 페루 우아라스의 6호 호수처럼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다. 여우도 있다. 먹을 것을 주니 곁을 맴돌았다. 참으로 예뻤다. 여우처럼 예쁘다는 말이 맞았다.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따라가면서 그 풍경과 그 안의 나를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하산하면서는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다. 돌아와 차에서 덜덜 떨며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감상했다. 뛰어난 미장센의 영화, 나도 오래간만에 아름다웠다. 마지막 날에는 1만 페소의 캠핑장이 비싸서 2,500페소라는 곳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것도 그새 6,000페소로 올랐다. 남미의 관광지는 하루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른다. 뭐 한국도 다르지 않지만 이 캠핑장은 야외 부엌이었다. 저녁도 못 먹고 밤에 도착한 터라 등불 하나에 의지해 부대찌개를 끓였다. 벌레도 넣었을 거다. 빙하수로 만든 오스트랄 맥주를 곁들였다. 다음 날에는 차를 끌고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다녔다. 살토 폭포를 보러 가다 우연히 아름다운 길을 발견했다. 차를 세우고 무작정 걷고 올랐다. 설산 사이로 호수가 나타났다. 그곳에서 또 맥주를 마셨다. 따뜻한 햇볕 아래 앉아 흐르듯 흐르지 않는 듯 조용한 호수를 바라보았다. 욕 나오게 아름다웠다. 역시 여행에서 우연은 축복이 되곤 한다.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 까맣게 그을린 들판과 나무가 많았다. 처음엔 겨울이라 마른 줄 알았는데 불에 탄 거였다. 이스라엘 배낭 여행자가 캠핑 중에 불을 냈다는데 강풍이 불어 거대하게 번졌다고 한다. 회복이 되려면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른다. 까만 나무가 계속 차를 타고 가도 계속 나와 가슴이 저릿했다.